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2주차 시간입니다. 교재 52페이지 결격사유부터 갑니다. 결격사유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우리 문제풀이 중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도 보면서 같이 수업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교재 52페이지 결격사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다시 결격사유가 뭐라고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지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급 수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제목을 아십니까? 결격사유 제목을 아십니까가 초급 수준. 중급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급 수준은 이 결격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묻는 게 고급 수준인데 초, 중, 고급 중에 어느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초급입니다. 초급. 작년에도 다음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거 제목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고급 수준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52페이지 방금 말했던 10조 결격사유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죠?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잖아. 그죠? 5. 이 개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사, 보조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도 없다. 그 중개업 자체를 못하니까 지금 1, 2, 3번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게 지금 그죠? 4. 법인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2개월 내로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그 법인은 등록이 취소된다. 그 영업을 못하는 사유죠. 다 맞네요. 5번 개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때로부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요거 때문에 X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 뒤편도 X. 여러분 결격사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3년 징역 보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겠죠. 스토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결격사유 중에서 체크했던 것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받았어요. 그렇다고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걸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소멸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결격사유가 됐다고 3년 징역 보내겠다. 그런 말은 없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자, 5번 답도 답이지만 1, 2, 3, 4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이 지금 계속 돌아 나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또 X다. 그죠? 자, 일단 파산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개보조원은 될 수는 없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가 결격사유니까 파산자. 그죠? 1번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X.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웃기는 소리죠.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된다 그랬어요. 결격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3번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라니까요.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또 X. 4. 등록관청은 개공사 등이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답이 4번이에요. 등록을 해주는 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형을 받은 자는 교도소 갔다 온 날,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형을 받은지 안 받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회를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잘 보셔야 돼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겠죠. 옳은 것 4번. 5번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된 보조원을 10일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X. 이건 뭘로 고쳐야 됩니까?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입니다. 어쨌든 5번도 틀렸는데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주목해 봅니다. 제가 중개사무소의 사장님을 뭐라 부르죠? 개공사, 그죠? 개공사가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 위에 문제에서 재습 진행했어요.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영업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죠?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근데 중개사무소의 개공사인 제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우리 직원,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가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했잖아요. 2달 내로 해소시켜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고를 안 하면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 지금 이야기 스토리 잡은 거예요.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공사 등이 결격 사유에 된다면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개공사 사장님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재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45일 내로 해소를 하면 자 45일 내로 해소하면 잘했다 못했다. 잘했잖아. 2개월 내로 해소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2개월하고 45일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이 자격 시험 칠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그래서 45일 내로 해소했으면 여러분들은 잘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45일 내로 해소한 자를 업무 정지 내린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관계없잖아 지금 그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서울중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말은 법인의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인은 절대적 취소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법인에도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이. 그 사람이 결격 사유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된다. 안 하면 법인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짝 조심할 거. 법인에는 대표이사도 있지만 임원도 있죠. 자, 우리 임원이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2달 내로 해소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인은 문 닫습니다. 취소입니다. 취소. 대표와 임원은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경영자이기 때문에. 되겠나요? 자, 지금 이제 틀리게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개공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사장님인 개공사입니다. 개공사가 결격 사유면 어떻게 하지요? 취소당합니다. 영업이 취소된다니까. 결격 사유는 영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근데 개공사가 아니고 우리 소공사가 결격 사유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 정리됐고 두 번째 제가 중개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니까요. 대표이사가 결격 사유다. 어떻게 됩니까? 법인 문 닫아야 돼요. 취소된다니까요. 근데 법인에도 소공사나 보조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 자, 법인의 고용인이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인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 지금 했던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법인의 임원도 있다니까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된다. 안 하면 취소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나 임원은 같은 급이에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갑니다. 자, 이제 3번 같은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입니다. 이 제목을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결격사, 개공사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어진 것은 자, 기업. 피성년 후견인이나 꾸준히 치료를 하여 정신 능력을 회복한 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지 자기가 회복이 됐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X 니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한정 후견인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또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X
디귿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계획 인가를 받고 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이것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디귿의 동그라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신용 불량자는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도 돼요. 신용 불량자 해당 없음 이렇게 딱 적으셔야 돼. 신용 불량자는 결격 사유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얼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복권을 신청한 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복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등록 못해요. 만 18세이나 혼인을 하여 성년으로 의제된 자, 성년 의제 인정한다 한다 안 해요. 미성년자는 무조건 19살이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디귿 하나밖에 없어. 디귿도 사실 만만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신용불량자 결격 사유 아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계셔야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간다고 지금 그죠? 우리는 파산자는 결격 사유지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파산과 신용불량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안 나오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 그죠? 지금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신용불량자 결격 사유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죠? 그렇게 관리합니다. 4번 하나 더 내려갑시다. 제10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것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자, 1번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1년이 지난 자. 징역 1년을 받고 종료됐다는 말은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났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얼마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죠? 결격 사유죠. 자, 2번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6개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자, 법률의 변경의 동그라미. 법률의 변경이란 말이 살짝 어렵지만 설명 다 해줍니다. 인하여 집행이 면제됐다는 뜻입니다. 면제의 동그라미. 자, 법률의 변경은 뭐라고요? 면제된 자, 얼마? 3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징역, 예를 들어서 거기, 금고 6개월이니까 징역과 똑같죠? 이 사람이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자, 6개월을 받았으면 끝났는 날로부터 우리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됐대요. 자, 이 사람 6개월인데 중간쯤 돼가지고 법률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법은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예전에는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에 찬다. 이런 법이 있었어.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그 징역 3년에 찬다는 법에 있었으니까 그걸 위반한 자 징역 3년 받았겠지. 그래서 3년을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는 분양권을 거래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변경을 하면 계속 살려야 된다. 석방해줘야 된다. 석방해줘야 안 되겠어요. 내가 위반한 죄가 바뀌어버렸다니까. 그지? 그러면 변경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변경에는 이게 면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면제된 자는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하면 여러분 더하기 3년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면제되어 3년이 지난 자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2번 결격사유가 아니고 3번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난 자. 자, 결격사유 됩니까?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받았대요. 그림 봐요. 징역 1년을 받았으면 우리 법에서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니까 1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 지나야 된다? 4년이 지나야 되니까 아직 결격사유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슬쩍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형법, 변호사법, 건축법 여기에 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어떤 법이든지 위반하면 교도소 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거를 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됩니까? 다른 법도 됩니까? 캐스하고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1, 2, 3, 4, 5는 일단 뭐를 위반했든지 간에 교도소 갔으면 끝났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습니다. 자, 4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그 앞에 건 알 필요도 없지만 이제 문제를 그래 만드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났다. 자, 우리가 배우기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가 지나야 돼. 그러면 지금 얼마 지나야 돼요? 4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해당되잖아. 결격사유. 그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5번 자신의 행위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여기는 이제 중개사법이 하나 잡혀야 돼요. 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니까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밑에 적으셔야 돼. 이벌삼상. 이거 얼마나 노래 부릅니까? 결격 사유에서는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가 생각나야 돼요. 이벌삼상.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이상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벌금형은 반드시 이 법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벌삼삼. 자, 근데 이 사람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받고 1년이 지났대요. 아직 2년 남았죠. 그리고 결격 사유잖아. 그래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이 2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 2번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면제된 날로부터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에요. 자, 그런데 면제되는 날이 지금은 그 문제는 변경으로 들어왔지만 시험에서는 특별 사면이 제일 많이 들어요. 특별 사면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올 연말 되면 우리나라 특사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래 시즌 끝나고 내년 3월에 임기 종료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특별 사면회 대상자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올 연말에 특별 사면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특별 사면을 받은 자는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돼. 그게 면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또 한 거. 지금 결격 사유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10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문제를 새기셔야 돼요. 자, 해당되지 않는 자 찾아라. 1. 갑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이다. 해당되죠? 한번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거를 3년이라고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뭐를 위반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내일부터 일해라.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취소된 자는 무조건 몇 년? 3년이 지나야 돼. 자격이 취소든 등록이 취소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번 어른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 정지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자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자격 정지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6개월. 그럼 6개월이 지났으면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이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번 병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난 자이다.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3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아직 결격 사유잖아요. 4. 정은 등록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3개월을 받고 즉시 폐업하고 1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폐업했더라도 아직 정지기간이 2달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결격 사유자는 정지받은 자는 영업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5번 문은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대.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났으면 그 기간 동안은 일 못 하잖아요. 결격 사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지금 빠르게 수업을 진행해서 그렇지 찬찬히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 배울 수 있는 거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정지기간이. 즉 6을 하면 답이 틀린 거예요. 업무 정지를 3개월 받았으면 얼마가 지나야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되지. 그 6개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정지받은 기간.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 답니다. 내용이. 6번 또 내려가 봅시다.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은 자, 뭐 OX로 가야 짝짝을 짓지.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가석방된 자는 자, 가석방의 동그라미. 가석방이 무슨 뜻이죠? 가짜로 석방된 자는 그 말이에요.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옆에 X 하겠습니까? 자, 가석방은 가짜 석방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누가 징역을 막 2년 받았다 칩시다. 우리끼리. 자, 징역 2년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교도소 1년 살고 2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솜씨대로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종료된 날로부터는 3년인데 징역 2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입니까? 그럼 5년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어차피 교도소는 2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정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징역 2년을 받고 이제 교도소 살고 있는데 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가석방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다? 가짜로 석방되었다.
여러분 가짜로 석방됐으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살던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아봐야 절실하게 느껴요. 절실하게. 자, 그러면 가석방이 된 자는 어차피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답은 몇 년? 4년.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나머지를. 그죠? 그래서 4년이니까 지금 거기 기억 지문에 가석방 받은 자는 3년이 지나면 해당되지 않는다. 무조건 X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가석방은 얼마를 살든 집에서 살고 더하기 3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X. 자, 금고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특별사면 동그라미 딱 찍고 특별사면은 뭐라고 배우셨죠? 더하기 3년.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경우사가 될 수 있다. 맞잖아 지금. 그죠? 동그라미 합니다. 오. 자, 디귿 2002년 9월 29일 오후 5시에 출생한 자는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19살이 넘어야 되니까 2021년 9월 29일 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오. 자,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오후 5시에 출생했으니까 5시가 지나야 벗어나는 거 아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민법상의 나이를 따질 때는 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시간은 안 따질까요?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월 29일 오후 5시 태어났는 자, 오후 5시가 넘어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고 9월 29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는데 시간이 나왔으니까 오래간만에 고상한 수업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다 달라요. 연, 월, 일, 시를 인간들의 4가지 기둥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라고 불러요. 4가지 큰 줄기, 사주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근데 연, 월, 일, 시에 글자가 2개 붙는 거 이해하십니까? 올해가 무슨 년이죠? 올해 벌써 한 반이 지나버려서 신축년. 그렇죠? 신축년. 그래서 글자가 2개 붙잖아 봐요. 올해 소띠 해죠. 신축년. 월에도 2개가 붙는다니까요. 일에도 2개가 붙고 시에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월 일시에 글자가 2개씩 붙으니까 이거를 팔자라고 불러요. 8개 글자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들의 사주 팔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제 인간들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주 팔자가 다 달라. 태어난 연월 일시가. 그래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공부를 끝내거든 꼭 명리학을 한두 달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리학을 알고 있으면 이제 영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살아가는 상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땅을 거래하는데 이 땅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땅이 당신 사주하고 맞아요 이래 봐요 지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소개하시면서 이 아파트의 방향이 당신 사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 봐봐요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명리학을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여기는 이 사주 팔자를 보는 것을 점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점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치는 건 이런 거예요. 쌀을 확 던져가지고 그죠? 쌀의 모양을 보고 원래 인수가 이게 점치는 거예요. 젓가락을 막 흔들어서 휙 던진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모습을 보고 원래 뭐가 어떻다. 이거는 점치는 거고 그거는 점이고 이거는 학문의 학문 명리학이라고. 그래서 중개사 공부 끝나고 나면 부동산 관련되는 데서 명리학 강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2-3달 이래 들어보시면 좋은데 또 너무 심취해가지고 머리 풀고 막 하늘 올라가면 집은 엉망진창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래 적당하게 용어 정도는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연월 일시를 공부해보라.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난 연, 월, 일은 정확한데 시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기준도 시간하고는 관계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연월 일시를 굉장히 신봉해요. 막 자기 이게 사주 팔자가 뭐다 이러면 막 내 팔자가 저기에 꽂혀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절대로 고정시키면 안 돼요. 시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시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는 눈도 못 떴는데 엄마가 이야기해 줬겠지. 그죠? 근데
애기 안 낳았지만 엄마도 눈 못 떴을걸요, 그때. 애기 놓을 때, 그죠? 보통 이제 애기 낳고 나면 간호사가 9시 30분에 났어요. 이러면 그게 이제 9시 30분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시컨 자기 볼일 다 보고 전화 2통 받고 까톡 2통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9시 반이면 하면 사실은 9시 났는데도 9시 반이 된다고, 그게.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시계라도 있지만 예전에 할머니들은요, 너는 닭 울 때 났대요. 닭이 몇 시에 울지요? 지 울고 싶을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새벽 5시네 이러고 이제 있다고. 그거를 내 인생에 맞춰가 있다고. 그거를, 그죠? 너는 해 빠질 때 태어났다. 해가 몇 시에 빠질까요? 아, 이거 비 오는 날은 오후 2시면 되면 빠져요, 벌써. 그죠? 한여름에 8시 돼도 죽천에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시계라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신봉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월 일시에 관련되는 학문이 명리학이니까 이런 말들은 알아들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 시간이 안 맞는 건 거죠. 심각하게 안 맞아요. 그냥 대충 안 맞는 게 아니고, 잘 그리지도 못하는 또 세계 지도 그려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중국이 이래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12시라는 이 시간을 어딜 걸 쓴다? 일본 시간을 당겨서 써요. 동경시를 우리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시간이 12시다. 그러면 태양은 아직 12시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일본을 거쳐서 와야 되잖아, 지금 동쪽에. 그죠? 일본의 12시를 우리는 그대로 쓰니까 사실은 12시라고 해도 우리는 11시 반이에요, 지금. 태양이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1시간 차이 나는 건 아십니까? 중국은 자기 북경시를 써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30분 차이인데 중국은 1시간 늦어요. 그러면 나라별로 시간을 다 만들면 세상살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동경시를 우리 시간으로 딱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2시면 우리나라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12시로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1999년, 그죠?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밤 0시 1분에 태어나는 애는 아직까지는 12월 31일 0시 1분이 안 됐다니까요. 11시 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1년이 막 차이 나요, 1년이. 근데 이거를 시간을 갖고 자기 사주팔자를 맞추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시간도 정확하게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다고, 이게. 아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자, 어쨌든 간에 민법상 미성년자를 따질 때는 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O. 리얼, 공인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X. 자,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제가 문제를 너무 잘 풀죠. 지금 6개까지 풀었기 때문에 오른쪽 문제 7번은 자, 이제 드디어 해답 한번 가려놓고 여러분이 하나 해결해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찾으세요. 시간에 관계없이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읽으셨습니까? 해당하는 자 몇 번? 5번. 2년 전에 사기죄로 복역하여 만기 출소를 했답니다. 자, 만기 출소를 했으면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나? 그럼 2년 전에 했으니까 아직 해당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답은 5번. 자, 1번. 피특정 후견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X입니다.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다. 이렇게 가요. 2번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자. 선고유예 동그라미 놓고 옆에 뽑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딱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고 취소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3번 채무자 희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등록이 취소되고 복권이 되어 1년이 경과된 자. 자, 파산자는 어떻게 되면 되죠? 복권만 되면 되는데 1년이 지났더니 옆에다가 시원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4. 사무소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뭐가 되었다?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되고 2년이 지난 개공사였던 자. 그래서 해당되는 자는 답이 몇 번? 5번이에요. 여러분 거기 4번에 보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난 개공사였던 자 이래 들어가면 등록 기준은 등록 기준만 채우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사유가 아니다. 자, 이제 8번을 이제 오리지널로 한번 가봅시다. 해답도 넘어갔죠. 밑에 딱 가리시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30초 동안 찾으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30초 동안 틀린 것 시작.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여러분 이 정도가 30초입니다. 이 시간도 한번 개념도 잡아보시고, 자, 틀리는 게 30초. 이 말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자, 틀리는 것 3번. 개공사였던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모두 해당 법인의 업무 정지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X인데 거기 답이 모두 때문에 틀려요. 아, 요건데 3번 요거는 까칠한 문제예요. 결격 사유 중에서 제일 까칠한데 여러분한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 법인이 있습니다. 이 A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왜 업무 정지를 받았을까요? 법인이 왜 영업 정지가 됐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됐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위반할 당시에 임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회사가 위반할 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업무 정지돼 버렸어. 그럼 일 못 하잖아요. 일 못 하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겠다. 이 사람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사표 내는 건 자기 자유죠.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사표를 내고는 나가서 나는 다시 등록해서 영업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 위반할 당시의 임원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임원이 있긴 있는데 2번 임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사가 위반한 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회사가 뭐 위반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업무 정지돼 버렸네. 정지됐으니까 나는 사표 내겠다. 된다, 안 된다? 되잖아. 사표는 내 마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표 내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등록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모든 사원 임원이 아니고 위반할 당시의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이게 합리적이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지문이 업무 정지 받으면 모든 사원 임원은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고. 이 사람만 결격 사유잖아. 그죠? 위반할 사유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모두 때문에 X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까칠한 문제예요. 이거는 출제자도 놓쳐요. 출제위원도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모든 사원은 결격 사유다. 그러면 X라고요. 출제자도 놓칠 수 있어. 언제 위반할 당시의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그 뒤에 들어온 임원은 회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너도 무조건 결격 사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3번을 잘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데 4번 봅시다. 공인중개사법상 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이 사람이 양도대여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양도대여를 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사기죄에 걸렸는 모양이지. 그러면 거기서도 또 벌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읽으시면 되고. 자, 5번.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을 취소당하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영업 못 합니까? 3년 동안 못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취소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폐업을 해버려. 왜 그러면 취소 안 당하려고. 그래서 먼저 나갔다가 2년 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취소당했으면 3년 동안 못 하는데 자기가 먼저 폐업하고 나갔다니까요. 2년 만에 딱 들어오면 몇 년 동안 영업 못 한다? 1년간은 못 해야 될 거 아니라 3년은 지나야 되니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결격 사유다. 그 말이에요. 지금 2년 만에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요 8번 문제 약간 까칠합니다. 일단 표 쫙 해놓고 계속 따라가 봅니다. 자, 9번 넘어가면 2021년 10월 30일 현재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오른쪽 26회 거기 뭐 수정 문제다 이래 되는데 출제 문제는 반드시 다시 들어오니까 거기 별표 딱 찍어놔라 그랬죠. 기출에 파란 글씨다가 별표 딱 찍어놓고 자 2021년 10월 30일 현재 해당되는 자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21년 9월 17일 일반 사면을 받았다. 자, 일반 사면에 동그라미 놓고 결격 사유 아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특별 사유는 얼마 지나야 된다? 더하기 3년 그랬잖아요. 일반 사유는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다. 이 사람 벗어났죠. 해당되지 않으니까. 2번 2020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21년 4월 15일 복권이 되었대요. 옆에다가 시원하다. 벗어났잖아. 지금 10월 30일 다 벗어났잖아. 그죠?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9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요? 도로교통법 벌금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벌금만 나오면 2벌 3삼이 들어가야 돼. 결격 사유에서 벌금은 2벌 3삼이 노래예요. 노래. 해당 사항이 없어. 500이든 5천이든. 4번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2018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등록 취소된 지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자, 그러면 2021년 11월 15일은 돼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현재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답은 4번. 5번 2021년 4월 15일 공인회사 자격 정지를 받았대요. 자격 정지 받은 자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4월 15일이니까 2021년 얼마? 6개월이 지나면 10월 언제? 15일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벗어났잖아요. 현재가 10월 30일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0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짧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10번도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 자, 결격 사유도 되고, 그 말은 중개업도 못하고,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4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자, 40초 동안 여러분 책을 읽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40초 읽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10번 제목에 보세요. 결격 사유도 되고 자격도 취득 못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취소된 자 몇 년? 3년. 그 답은 4번. 오히려 다른 거 읽으면 손해예요. 아까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자격도 취득 못하고 3년 동안 영업도 못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다? 자격이 취소된 자 3년이 안 됩니다. 답은 4번. 나머지 오히려 읽지 말고 4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자, 11번 넘어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자, 할 수 없는 자는, 이 말은 결격 사유는 이 말이잖아요. 답이 3번이죠. 병법인은 무한책임 사원 중에 1년 전에 상해죄로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자가 있는 합자회사이다. 여러분, 만기 출소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전에, 그래서 내가 아직 2년 남았겠지. 보나마나,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자, 답이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벗어났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줄 거 보세요. 문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취소 후 3년 동안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이것도 만만찮은 문제인데 이제 고급이죠. 지금까지 계속 수업했지만 여러분 대답해봐요. 등록이 한번 취소됐어요. 영업을 하다가. 취소자는 몇 년 동안 영업 못하죠? 3년간 못한다. 지금 계속 공부하셨잖아. 지금 그죠? 한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는데, 자,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1번 사망, 2번 해산, 3번 결격 사유, 4번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도 아까 문제에서 살짝 지나갔어요, 벌써. 자, 네 가지니까 이건 암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지선당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문제를 푸는데, 이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분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라 이 뜻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등록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 3년. 그거 상식이잖아요, 상식. 한번 취소된 지 내일부터 하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3년 동안 못하는데, 이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자, 첫째, 사망. 왜 3년 적용 안 할까요? 죽은 자보고 니 3년 동안 못한다. 이럴 일이 없잖아, 지금. 사망은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예요? 해산. 3년을 적용 안 해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산자는 복권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파산자가 5년 만에 복권됐다.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이 지나야 되지 3년을 적용할 일이 없잖아, 지금.
다시 파산자가 1년 만에 복권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 만에 일할 수 있다? 1년 만에 할 수 있잖아. 복권이 돼야 되니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이 미달돼서 취소된 자는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3년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오지선다형이 4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했다면 즉 이 문제가 해석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번 밑에 해다 딱 가려놓고 다시 문제 읽고 답하세요. 시작. 시간에 관계없이.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자, 주목해봐요.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3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찾아라. 지금 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답은 일단 1번이고 2번 봐요. 파산 선고를 받고 등록이 취소된 자 옆에다가 결격 사유 적으세요. 이게 결격 사유잖아. 3년 적용 안 해요. 2번 자신의 행위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등록이 취소됐다. 벌금 300만, 2벌 33.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등록 취소된 날이 아니고. 4번 개공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 기준 미달은 3년을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안 하죠. 마지막 법인이 해산했어요.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3년 적용 안 해요. 그럼 저거 4개 빼면은 그게 답이 되는 게 1번밖에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됐다는 자는 일단은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거짓, 부정한 방법이 없잖아. 4개에. 그죠? 요 느낌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급입니다. 고급. 결격사유에서 제일 까칠한 거. 넘어가서 58페이지 결격사유는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격사유를 이제 이해했다면 드디어 등록이 됐겠지. 등록이 되면 이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갖추는데 1번 사무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몇 개만 둘 수 있다. 1개만 둘 수 있다. 5. 이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사무소 줄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이거를 취소되어야 한다면 틀려요. 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5. 3번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X. 웃긴다 그죠? 텐트나 파라솔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답은 3번. 이중 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텐트나 파라솔은 정규적인 사무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무소로 본다 이 뜻이에요. 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5.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 전용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맞다. 전용이라는 말은 중개사무소는 중개업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도 됩니다. 이런 수업했는 거 기억나죠? 오죽했으면 아마 쉬실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전용의 의무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5. 자, 틀리는 것 답은 3번 갑니다. 2번은 가볍죠.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틀리는 것. 지금 5번은 줄을 쫙 긋습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 그 문제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개공사 아닌 자가 탁 따라오면 1년에 1000입니다. 틀린 것 5번. 자, 똑같은 문제가 3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명칭과 관련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가봅시다. 1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A는 분사무소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였다. 여러분 분사무소 지점에는 누구 이름 걸어놓고 해야 됩니까? 분사무소 책임자지 법인의 대표자 아니죠. 그래서 1번 X.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B는 사무소 명칭을 삼성부동산 사무소라고 하였다. X. 우리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으라고 배우셨잖아요. 거기 삼성부동산 중개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X. 4. 개공사 아닌 C는 사무소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틀리잖아요. 발품,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또 X. 4.
시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간판 철거를 왜 시도지사가 시킬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다 틀렸네. 옳은 것은 5번. 개공사 D는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누가 거짓으로 표기했다고요? 개공사가.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리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면 맞다. 이까지는 가셔야 돼요. 아니 100만 원으로 배웠는데 그래 딱딱하게 가면 안 돼. 10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받을 수 있죠.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으로 가요. 근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다. 4번 넘어갑시다. 역시 사무소 명칭 가벼운 단원입니다. 옳은 것은 답은 3번 체크하시고 7638호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다. 됐죠? 더 중요한 게 옆에다가 위반시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럼 위반하면 제재가 뭐?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부칙 6조는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썼으니까 이거 1년에 1000 아닙니까? 라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옆에다가 위반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문제 읽을 때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5번 내려가 봅시다. 사무소 명칭에 관련되는 것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어 개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광고하지 말아도 자동으로 하지만 그런 의무가 있다 하면 X예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니은 개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된다. X의 연락처가 아니고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연락처는 자동으로 알아서 적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전화번호 간판에.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D것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웃긴다. X. 개공사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거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갑니다. 자, 6번이 31회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그 31회에 별표 놓고 이제 작년의 문제가 총괄입니다. 자, 해설 딱 가려놓고 옳은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간도 한번 재봅시다. 시간도 관리합니다. 50초. 해답만 보지 마시고. 벌써 다 읽으셨나요? 자, 옳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이 시간은 50초 드렸지만, 자, 1번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어떻게 써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계속했던 게 이거죠. 자, 1번이 오라면 2, 3, 4, 5 다 틀립니다. 특히 5번 봐요.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인 줄 아시겠죠? 사무소 명칭 당연히 적어놔야 돼. 그죠? 그래서 옳은 것 1번. 2, 3, 4, 5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7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역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자, 그러면 광고할 때 적어야 될 게 5가지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도 많이 했지만 이거 막 암기해야 될 내용이 아닐걸요.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시면 빌라 사진을 찍어 놓고 올수리 되어 있어. 올수리 되어 있고 방은 거실 하나 있고 또 해서 금액은 얼마니까 생각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자, 이런 지금 부동산 광고를 보시면 저게 진짜 개공사가 했는 건지 가짜 개공사가 하는지 집주인이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법에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적어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의무가 제시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개공사라면 뭐를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사무소 명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지.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2번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17번지에 있고 3번 개공사 성명 김갑동. 4번 연락처 적지 마라 해도 이따만하게 적어 놓을걸요. 그죠? 광고하시는 분은. 그죠? 광고 연락처. 5번째 뭐 내가 등록받았다라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이게 정상적인 개공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이 5가지를 여러분 암기할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광고한다고 쳐봐요. 사무소 명칭 적는다 안 적는다? 아유, 크게 적을걸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이거 당연히 이야기해 줘야 되지, 지금. 그죠? 대표자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연락처, 방금 했지만 적지 마라 해도 이따만하게 적어 놓을 걸. 그거 연락 받으려고 지금 광고하는 판인데, 그지? 그리고 정상적인 개공사라는 걸 뭘로 표시한다? 등록번호 딱 적어줘야 돼. 그죠? 이렇게 표시 광고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이렇게 안 하면, 그런데 이번에 더 중요한 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래 적으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고. 그죠? 그러면 얼마? 1년에 1000. 계속 공부했던 게 이거예요. 이 단조로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몇 개의 문제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틀리는 것 7번. 1, 2, 3, 4 지금 설명 다 했는 거예요. 틀리는 것 5번.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얼마? 1년에 1000. 자, 그러면서 그 2번 지문은 맞는데 이것도 시험에 중요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 이런 조문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반복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갑시다. 8번부터 출발할 겁니다.